등기법을 2시 전에 끝난다는 것은 뭐예요? 거의 날아간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시간 갖고 이 문제를 다 소화하고 설명하고 소화한다는 건 날아간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배고프시면 할 수 없이 본인들이 이렇게 뭐라도 갖고 사람한테 초코파이 정이라도 한 2개만 가지고 오더라도 충분히 뭐 요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하도 배고파갖고 오늘 아침에 좀 아마 좀 시래기 뭐가 좀 됩니다. 무슨 치즈 네모난 게 무슨 케이크 과자 있죠? 그거 하나 먹으니까 좀 낫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 떨어지지 마시고 꼭 무슨 야채 크래커 이런 거 하나 꼭 갖고 다니면서 하여튼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배고파가면서 공부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보릿고개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저기 해보시고 하여튼 오늘 2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집중하시고 그게 한번 지켜보세요. 언제까지 하고 끝나나. 자, 부전이 갑니다. 이전등기 중요합니다. 이전등기 중요하니까 자, 요약집 몇 페이지에 45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나오죠? 그럼 거기에 의에 그런 말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매매, 증여, 법률행위, 법률규정 상속이라든가 수용 이래서 보존등기 후에 부동산 전부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거죠. 전부가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토지를 분할 시에 무슨 절차를 거쳐서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절대 부동산 일부 이전하는 거 없다 써있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뿐이 없다고 용익물권뿐이 없다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을 나눠서 다시 보존등기하고 다시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해서 전부를 파는 거지 일부 이전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등기부상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을 하게 되면 땅을 분할하게 되면 종전에 종전 대장에 소유권자가 갑이고 면적이 500이었죠? 그러면 이제 250과 250 됐으니까 소유권자 갑이 갑이 뭘 신청해서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이 토지 이동 사유 중에 분할 생겨서 500을 얼마 바꾸고 250 바꾸죠? 그 다음에 어디에 지금 등기부 표제부에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이 갑에 이 표제부는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으니까 500 됐으니까 2번 뭐라고? 자, 250 바꾸는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소관청, 시청에 가서는 뭐하고? 대장을 정리하고. 어디 가서는, 등기소에 가서는 뭐하고, 이거? 부동산 뭐 한다고? 부동산 표시, 변경 한다. 그 얘기지, 지금. 그럼,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죠? 하나는 이제 지번이 원래 종래 토지는 지번 100이었으니까. 100의 1이라는 땅이 하나 생겼죠? 이 땅을 가지고 다시 이제 다시. 대장을 새로 만듭니다. 소유권 지번이 뭐라고? 100의 1이라고. 자, 그 다음에 면적 얼마라고? 250이라고. 이 대장을 가져가서 다시 이제 뭘 만드는 거 이거 등기부 새로 만든다는 게 100의 1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새로이 무슨 등기하고 새로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전하는 거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일부 이전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땅을 만들고 이 새로운 땅의 전부를 하는 것이지 전부를 이전한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절대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유일하게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 용익물권뿐이 없다. 용익물권 아닌 건 절대 분할하지 않으면 용익물권 아닌 것은 분할하지 않으면 절대 처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당권도 안 되고 이전등기 안 되고 가등기도 안 되고 이해하셨죠? 자, 그럼 넘겨보시면 소유권의 일부전 있죠? 넘길 거 없고 소유권의 일부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동산 일부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전은 1번에서 이렇게 단독 소유 있죠? 갑이 단독 소유인데 돈이 필요하니까 2번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뭐라고? 소유권의 이 권리의 일부 이전. 지분을 이전하는 거예요, 지분. 권리의 일부 이전. 그래서 이렇게 일부 이전, 을한테 몇 분의 몇? 2분입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3번. 을의 2분의 1의 일부 뭐라고? 일부 이전 등기. 그래서 병한테 몇 분의 몇? 4분입니다. 이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이제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자, 병은 4분의 1, 을도 4분의 1, 갑은 뭐라고? 4분의 2, 이렇게.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45페이지 맨 아래. 자, 의 중에, 두 번째 점에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무엇을? 단독 소유를 뭐로 하거나,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의 일부를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절대,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 아닌 권리의 일부 이전, 권리 지분 이전이죠, 지분. 그 얘기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절대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없다. 부동산의 일부를 등기할 수 있는 건 무분이 없다고 용의 물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46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마치고 보존 등기 마치고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이제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데 원인이 몇 가지만 원인이 5가지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원인 5가지가 뭔데 첫 번째 앞에서 앞에서 봤습니다. 뭐라고 매매. 두 번째 상소. 세 번째 뭐라고 유증. 네 번째 수용. 다섯 번째 뭐라고 진정명의 진정명의 회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매매는 앞에서 봤어요. 뭐라고 몇 년도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이후에 이후에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제출할 때는 자, 무엇을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 갖고 가라. 이제 그입니다. 그죠? 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에 자, 매매 목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매매 목록은 이 거래 신고 필증상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다수라면 뭘 내야 된다고 매매 목록을 냅니다. 그 시험 문제 자,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1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다. 자, 당사자가 뭐라면 의무자 권리자가 다수라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그 46페이지 2번 신청 절차 있죠? 여기 박스 안에 밑에 네 번째 등기 원인 증서를 뭐로 낼 때 매매 계약서를 낼 때는 자 2006년 1월 2일부터 나오죠? 그 매매 목록 줄쳐놓고 꼭 보시고 물론 전이라면 검인계약서 제출하고 등기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 맺었는데 매매 계약 맺었는데 판결 받았죠? 등기 안 해줘서 그 판결서에 꼭 뭘 받아야 돼? 검인 반달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볼펜 잡은 손 보시면 자, 자기 집만 나오면 2가지만 열어냈어요.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절대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고?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 집만에 상속 등기 없다. 자기 집만에 보존 등기 없다. 없다가 2개죠? 나머지 일단 안 외워도 돼요. 없다만 외우면 됩니다. 하나만 외우라는 게 없다만. 자, 보존하고 상속 등기 없다. 그 다음에 자, 원인 쌍가루서 한번 상속이죠?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2가지. 하나는 뭐라고? 단독 신청. 항상 상속은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외울 게 뭐라고? 자기 몸 안에 자기 집만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 외워두시고 2가지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쌍가루서 하면 유증 나오죠? 유증도 2가지. 하나는 단독에 공동에. 항상 공동이에요. 유증은 공동이고. 그 다음에 자, 그 상속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아까 그랬죠? 자, 이쪽에서 했는데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 갑이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 갑이 뭐 했다는 게 유언에 의한 증여했다 그랬죠?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포괄 유증과. 자, 뭐가 있다? 특정 유증이 있다. 그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 의리다 아니죠. 그럼 누가 이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법적 자식 A가 있죠? 이 A가 굳이 여기다 상속 등기 안 하고 얘가 이분이 이제 유언하고 돌아가셨죠? 얘가 진짜 소유권자 됐죠? 상속받았으니까. 그 상속인 A가 이 사람하고 2사람이 공동으로 뭐 해준다는 얘기. 2번 원인을 몰해서 유증을 원인해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한다 그랬어. 그래서 굳이 상속 등기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2가지 보자. 자, 그 다음에 수용은 3가지입니다. 수용은 뭐가 3가지인데 첫 번째 미등기를 수용할 때는 보존 등기, 미등기니까.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이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보상금을 누구한테만 줘야 되니까 등기부에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죠. 만약에 성질이 원시댁에서 종종 권리 싹 다 말써버리고 다시 보존 등기 새로 하려면 그 전에 꼭 누가 나타나요. 꼭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고 나도 권리자였다. 나도 보상금 줘야 돼. 이런 사람 많아요. 많으니까 절대 등기부에 있는 그 권리자한테만 주기 위해서 등기부 아무리 성질이 원칙이지만 그 등기 권리 말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수용에 대한 미등기는 보존 등기지만 등기된 부동산을 뭐 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하고 상속 이 2가지는 뭐예요? 이 2가지는 단독이에요. 단독. 단독. 촉탁하고 단독.
단독 촉탁. 나머지 세 가지는 공동의 원칙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수용하게 되면, 자, 국가기관 국가지방자치가 관공서라면, 관공서가 뭐예요? 기업자라면, 당연히 뭐 할 것이고, 촉탁 등기할 것이고. 자, 기업자가 아닌 사람이, 자, 이게, 관공서가 아닌 사람이 기업자라면 당연히 뭐예요? 단독 신청할 것이고. 촉단이야, 촉단. 그래서 수소이전을, 수용에 대한 뭐예요? 수소이전을 촉단하라. 촉탁과 단독이 이제 수용 나왔는데 공동 나오면 말도 안 됐죠? 공동 신청이 아니라는. 그 다음에, 수용이 나왔고 뭐예요?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자, 뭐하고 뭐 제외하고 이거. 지역권. 자, 지역권하고 뭐 제외하고 이거. 상속등기 나오죠? 이 상속등기 제외한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그래서 수용 나와서 직권 말소 나오면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하게 되면 제외된다 하면 뭐하고 지역권하고 상속권. 지금까지 30년 동안 답으로 나온 것 중에 말소 대상이 아닌 건 뭐예요? 뭐라고 이거? 지역권하고 상속이다. 꼭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47페이지에 거기 자, 뭐 나오면 유증 나오면 유증은 두 가지. 하나는 공동이고 신청해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등기 안 한다 그랬죠?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 이전 등기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신청 단독하고 촉탁 그 다음에 거기 등기관이 직권 이게 나오는데 자, 그 두 번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뭐하고 지역권과 무슨 등기 빼놓고 상속등기 빼놓고 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는 뭐예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두 가지만 꼭 뭐예요? 머릿속에 외우자. 자, 정해보세요. 자, 쌍가루 6번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그 진정명의 회복인데 자, 진정명 회복을 보면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은 뭐예요? 다 원인과 날짜가 있어요. 왜? 매매는 뭐예요? 매매계약 맺은 날짜, 몇 년 매든 며칠 매매 계약이에요. 상소하고 이 상소하고 유증은 돌아가신 날짜, 임정을 지켜보는 사실행위, 법률행위, 사실행위 다 있다는 거죠. 자, 수용도 뭐예요? 자, 보상금을 주고 수용을 시기한 날짜, 법에 정했어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뭐예요? 진정명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뭐예요? 원인을 만들어준 거지. 어떤 사실행위도 아니고 어떤 법률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이거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부상에 현재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무전등기 갑이죠.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농사짓고 잘 살고 있는데 자, 물론 그 시골 오지의 농사꾼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예요? 그 등기소 갈래도 벌써 자, 이 지역은 차가 하루에 딱 아침 저녁으로 두 번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오지죠? 그러면 뭐예요? 그냥 등기부가 있다는 상태로 농사짓고 있는데 누가 그 틈을 이용해서 2번 이전 등기 김사기라는 놈이 뭐예요? 소유권을 공문서를 위조했어요.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된 게 아니라 뭐가 없다는 게 이거. 계약관계가 없다. 실체관계가 없으니까 무효단죠. 이 무효를 믿고 산 사람 얘도 뭐예요? 무권리자죠? 자, 그러면 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뭐예요? 이 등기 말소시키고 또 등기 두 번 말소해야 되겠죠? 그 번거롭겠죠? 두 번 말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줬어요. 가봐 얘를 상대로 해서 직접 뭐 해오라고. 말소 등기 하지 말고 이전 등기 해오라고 이렇게.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이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등기 소유권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국가가 만들어줬으니까 원인은 존재하는데 뭐가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날짜. 뭐 계약일이고 그런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성질상 이 진정명 회복은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은 진정명 회복이라고. 등기 원인은 뭐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근데 뭐가 없다고? 등기 뭐예요?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일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답이 안 나온다면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등기는 뭐예요? 공동의 원칙인데 판결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죠. 그럼 공동의 원칙일 때 누가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자, 너 현실을 직시하고 나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공동을 하면 이것은 뭐예요? 계약이고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 원인 증서가 없어요. 원인 증서가 없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공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단독일 때는 뭐예요? 안 해주니까 판결받은 거죠? 이 판결서가 뭐가 돼요? 이게 바로 등기 원인 뭐예요? 증서가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판결에서 단독을 할 때는 원인 증서가 없으므로 제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판결일 때는 반드시 뭐예요? 판결서가 뭐가 되니까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 이 두 가지만 봅니다. 뭐부터 먼저 찾고 요거부터 먼저 찾고 요게 없으면 요거 찾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꼭 답으로 보자. 자, 그래서
자, 책 보겠습니다. 문제지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이 14번은 빼고.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뭐라고? 15번에 대한 문제를 보자. 그래서 여기 1번. 자, 1번에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의, 자,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 나오죠? 보존등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예요? 보존등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판결 나왔죠? 판결 나왔으면 건국판이 아니면 무조건 있다야. 뭐가 아니면 있다고? 건국판이 아니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기원인과 연원일 뭐예요? 없다. 보존등기 뭐예요? 소유권, 보존 동그라미. 보존, 등기원인 연원일 뭐예요?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를 뭐예요? 부기등기를, 자, 부기등기된, 자, 불분할, 뭐예요? 분할, 공유물 불분할 약정 있죠? 자, 그러면 약정이란 단어는 뭐 약속으로 정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하겠지. 약정을 맺은 거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거기에, 자, 약정의 변경 등기를, 자, 두 사람이 계약 맺고 한 거니까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이겠죠? 두 사람이 한 거니까. 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미등기 건물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포괄유 중 동그라미. 자, 미등기 건물 포괄유 중 보존등기 있다. 미등기 건물 포괄유 중 뭐예요? 그 미등기 건물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포괄유 중 나오면, 근데 포괄유 중은 그거 꼭 봐야 돼요. 자, 등기된 거예요? 미등기예요? 미등기를 꼭 봅니다. 미등기 포괄유 중 뭐예요? 보존등기 있다. 미등기 뭐예요? 포괄유 중 보존등기 있다. 그렇게 본다. 자, 그 다음에 자, 법원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 촉탁 나오죠? 그래서 미등기에 대해서, 자, 처분 제한 등기 동그라미, 촉탁 동그라미. 미등기 처분 제한 촉탁. 그 다음에 뭐예요? 직권 동그라미, 보존등기 동그라미. 직권 보존등기. 미등기 처분 제한 촉탁. 자, 직권 보존등기. 미등기 처분 제한 촉탁. 직권 뭐라고? 보존등기. 예? 넘기세요. 자, 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랬어요.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전 동그라미. 일부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부전이란 단독 소유를 뭐예요? 일부를 이전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뭐예요? 공유 지분 동그라미. 이 일부전은 뭐 하는 거니까? 공유 지분을 뭐예요? 이전하는 거죠? 신청할 때 반드시 그래서 뭘 써야 돼요? 얼마를 이전하는지 공유 지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수용 동그라미. 수용,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한다. 수용 미등기는 보존 등기. 등기된 부동산은 뭐라고? 이전 등기. 그 다음에 3번 특정 일부 이전 등기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부동산 특정 일부 동그라미.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일부 이전 등기 뭐예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이 유중 동그라미. 뒤에 뭐예요? 자, 단독 X. 유중 공동. 유중 공동인청. 유중은 항상 뭐라고? 공동인청이에요. 유중하면 무슨 자보였다고? 증자보였어요. 증자보면 무조건 뭐예요? 공동입니다. 유중 공동. 자, 그 다음에 협의분할 동그라미. 협의분할 동그라미. 뒤에 뭐예요? 상속인 전원인감령. 상속인 동그라미. 전원임금 동그라미. 그래서 협의 상속인 전원임감령. 협의 상속인 전원임감령. 그렇게 보자. 자, 17번 발표합니다. 17번 발표해 주시고 뭐한 것은 이거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래서 여기 1번. 자, 대지권 동그라미. 대지권 나오고 뭐가 나와요? 건물만 나왔죠? 그래서 대지권 건물만 이전 등기, 대지권 건물 등기,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있다.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있다. 전세권이 아닌 건 뭐예요? 없어야 되겠죠? 이전 등기나 저당권 안 된다는 거죠. 대지권 나오고 건물만 나오면 대지권 건물만 용익물권 있다. 전세권 있다. 자,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있다 그랬으니까 전세권이 아니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자, 2번 뭐예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주체에 대한 변경 등기로서 기입 등기죠? 왜? 뽀이를 설정하라. 보존과 이전과 설정은 다 기입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등기로 했죠? 이전 등기니까. 가등기 아니니까 뭐라고? 종국 등기다. 2번이 옳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토지의 특정 일부 동그라미. 특정 일부.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동그라미. 특정 일부의 소유권 등기 하죠? 그 아래줄에 뭐예요? 줄 치세요.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고 없다는 거죠. 자, 토지의 특정 일부 이전 등기 분필하지 않고 없다. 뭐 해야 된다고? 분할을 해서 두 개로 쪼개서 나눠서 전부를 이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에 뭐예요? 수용 동그라미. 수용 보시고 그 뒤로 쭉 가다 보면 뭐예요? 공동 나오죠? 공동 X. 수용하면 뭐라고? 단독. 수용 단독. 수용은 촉탁 아니면 뭐라고?
단독. 그래서 수소 이전을 뭐예요? 수용에 대한 소유권인데 수소 이전을 뭐라고? 촉단하라. 뭐라고? 촉단하라. 촉단하라. 수소 이전을 촉단하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매매계약 후 이전 등기 신청하기 전에 신청 전 동그라미. 매매계약 후 신청 전 동그라미. 누가 사망했다고? 출시세. 매도인이 사망했죠? 매도 사망했다는 점. 그러면 거기 반드시 상속등기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누가? 자, 갑하고라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이렇게 누가고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갑이 뭐예요? 사망하셨다. 그럼 이제 등기부상의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이거? 갑이죠? 갑이다. 갑이다. 그러면 어디에? 그 신청서상에 자, 이분이 사망하시면 이 자식 있죠? 병이란 이 자식이 누가 되고 의무자가 병이고 권리자가 을이 돼서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뭐예요? 2번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을 앞으로 원인을 모래해서 매멸해서. 자, 이 병 앞으로 상속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안 한다. 자, 그래서 거기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뭐예요? 매수인 앞으로 등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17번에 당연히 뭐예요? 자, 반드시 상속등기 필요한 게 아니니까 2번이 답이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146페이지 뭐예요? 19번 뭐라고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뭐라 나왔어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나오죠?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줄치세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나오면 밑에 건물 동그라미. 자, 특별자치도지사 건물 보존등기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건시군 시장군수구청장 건시군 보존등기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의 특정 일부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일부 이전 등기 분필 등기를 뭐 한 다음에 거친 후 동그라미. 일부 이전 등기 분필 등기 거친 후 있다. 그 다음에 3번 유증 동그라미. 자, 유증 뭐예요? 이전 등기. 그 다음에 특정 유증.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특정 유증하고 뭐예요? 특정 유증 나오죠? 유증, 특정 유증 동그라미. 등기 없이도 자, 동그라미. 등기, 특정 유증은 등기 없는데 효력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특정 유증 등기 없이 나오면 뭐예요? 없다. 특정 유증은 뭐예요? 등기 없이. 자, 무슨 유증이? 포괄 유증이 등기 없이 되는 거죠? 자,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환매 등기는 뭐와 같이? 이전 등기와 뭐예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 할 수 있죠? 환매 등기는 이전 등기와 뭐예요? 반드시 뭐라고? 동시에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합의. 자, 5번은 무슨 단어가 눈에 밟혀요? 딱 5번 봤을 때 무슨 단어가? 합의, 지분. 무슨 단어가? 합의, 지분. 합의 지분은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에 관한 사항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뭘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종전사항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2번에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해 이전 등기할 경우에 등기원인의 공유물 불분할 뭐예요? 약정. 자, 공유물 불분할 약정 동그라미. 그 약정은 뭐예요? 약정은 뭐 하겠냐면 이제 부기등기죠? 이렇게 외웁니다. 약정, 공유물 불분할 특약, 공유물 분할 약정. 약정 뭐예요? 약정 동그라미. 약정은 뭐예요? 부기등기하고 부기등기 해야지만 뭐가 생긴다? 대항 생긴다.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그렇게 합니다. 자,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 생긴다.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포괄유증 나오죠? 포괄유증 동그라미. 그 뒤에 수준자가 단독 X. 포괄유증 공동, 특정유증도 공동. 항상 뭐예요? 공통점이 뭐라고? 무조건 유증은 공동입니다. 자, 다음은 다만 뭐예요? 미등기일 때, 미등기 보존등기 할 때 단독이라는 얘기죠. 여기 뭐 한다고 써있으니까. 이전등기 써있죠? 무조건 이전등기는 뭐예요? 공동이에요. 그래서 포괄유증 뭐예요? 공동, 특정유증 뭐라고? 공동. 자,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 나오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은 뭐예요? 뭐 한다? 이전 등기. 수용, 등기된 동그라미, 수용 동그라미 뭐라고? 이전 등기. 미등기 수용은 뭐라고? 보전 등기. 예?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자, 거기 5번에 뭐가 나오고? 수용 동그라미. 맨 뒤에 뭐가 나오고?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수용 나와서 직권 말소되지 않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지역권. 또 하나는 뭐예요? 상속등기. 그죠?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지역권은 뭐예요? 말소되지 않는다. 수용, 지역권, 말소 대상 아니다. 수용, 지역권하고 상속등기 말소하지 않는다. 자, 21번을 발표합니다. 유증에 대해서 뭐 한 것은 잘못된 거 그랬죠?
그럼 이제 이중에 대해서 잘못한 거 나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 찾을 게 뭐냐면 공동이에요. 두 번째 찾을 건 뭐예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것마저 답이 두 개가 답이 아니라면 그 해는 재수없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유중하고 포괄유중의 뭐예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뭐예요? 포괄유중하고 특상유중의 일반적인 뭐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포괄유중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거고, 특정유중은 반드시 뭐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찾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1번은 뭐예요? 자, 포괄유중 특정유 나오죠? 모두 이제 그 출처에 뭐라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왔죠? 그 상속등기 거치지 아니하고 나왔으니까 이건 옳은 말이야. 재수없는 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1번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뭐예요? 유중에 의한 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이미 뭐가 이루어졌어요? 출처에 이미 상속등기가 격려돼 있죠? 그 이미 상속등기가 돼 있다면 굳이 뭐예요? 그 상속등기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말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뭐하고 뭐가 나왔어요, 이거? 포괄유중이든 특정유중이들 불문하고 뭐예요? 동그라미 그 뒤에 공동인칭 동그라미. 공동. 항상 유중은 뭐라고? 공동이다. 그것도 답이 아니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뭐예요? 포괄유중이든 특정유중이든 불문하고 나오죠? 출시돼. 포괄유중과 특정이 불문하고. 그 다음에 자, 수중자에게 뭐예요? 자,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전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안 해도 되는 것도 있다. 등기 안 해도 되는 것도 있다. 뭐는 등기 안 해도 돼요? 포괄유중은 등기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죠. 응?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셋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셋 중에 하나 답이니까. 봐두시고, 그 5번에 뭐예요? 5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5번에. 5번 딱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뭔가. 예? 5번을 읽어봤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라니까? 자기 지분만. 뭐라고? 자기 지분만 나오고. 그게 중요하다니까. 항상. 자기 지분만. 그 자기 지분만 나오면 뭐예요? 안 되는 게 뭐라고? 보상 없다니까. 이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보상 없다.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안 나오면 뭐라고? 이때라니까. 이해하셨죠? 훈련해야 돼요. 자, 넘기세요. 자, 22번 문제 유중 나왔죠? 유중 나왔습니다. 뭘 답을 찾으라고?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상속 등기 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무슨 단어가 보였어요? 상속 등기 거쳐 출시돼. 상속 등기 거친다 그러면 그게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찾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그게 만약에 답이 안 보이면 공동 찾고. 그렇지만 아까 뭐라고? 특정 유중은 등기한다, 등기 안 한다.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포괄유중이 등기 안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1번에 유중이 기한이나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나 기한이 뭐예요?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된다. 원인 날짜. 그 다음에 자, 포괄유중은 뭐예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포괄유중 동그라미.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뭐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유류분 침해 나오죠? 그건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잘 안 나와요. 유류분이란 말이 참고로 보시면 누가 85세 되시는 뭐예요? 자, 어르신께서 자, 일단 뭐예요? 나이가 85세 되시니까 고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누가 집에서 뭐예요? 집에서 그 며느리가 뭐예요? 며느리가 뭐 돌보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아들이 뭐예요? 직장 다 때리치고 아버지 돌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 나중에 85세 되시면 큰아들이 보통 뭐예요? 몇 살? 보통 한 85세 되시면 큰아들이 옛날로 따지면 한 60세는 대부분 다 넘는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가 병원에서 이렇게 그렇게 막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아버지 옆에서 자면서 그 극진하게 효도. 자, 그런 거 보면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봐요. 나도 저렇게 아버지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한테 조 맞은 게 생각이 나갖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 그런 사람을 보면 병원 가서 한번 보니까 너무 부럽고 너무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5세 되신 노인 양반이 어디 갔어요? 요양원에 갔습니다. 요양원에 가니까 이분이 뭐예요? 누가하고 할머니하고 살아생전에 뭐가 없었어요? 이게 정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그 정 떨어지니까 현대사 정 떨어지니까 뭐예요? 초코파이도 정이 많이 잘 안 팔리니까 뭘 집어넣었어요 이제? 바나나 집어넣고 냄새가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요새 또 다시. 그래서 누구한테 이거 그 요양사한테 뭘 느꼈어요 이거? 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85세 되신 분이 뭐예요? 요양사한테 6억짜리 아파트를 뭐 합니다 이거? 증여합니다. 사회문제 옛날에 15년 전에 엄청 많아서 신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요양비는 다 누가 대고 있는데? 아들이 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뭐예요? 민법에 정하는 뭐예요? 이 법에 정한 상속분에 대해서 자, 침범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속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유양사를 상대로 뭐 해달라고 이거. 자, 돈 돌려달라고. 그만큼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이게 유리분이에요. 그 유리분제예요, 유리분. 그럼 등기관이 등기소에 가만히 앉아서 그 85세 할아버지가 유양사한테 정 느끼고 이런 거 안 해볼래. 말도 안 되지, 그거. 그 등기를 각하해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아,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다니까. 절대 뭘 심사할 권한이 없다?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다. 유리분 이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거기 각하한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무조건 등기 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뭐예요? 5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 나오죠? 포괄 유증이 아니면 무조건 특정 유증은 무조건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무슨 유증은? 특정 유증은 미등기든 기등기든 무조건 이전 등기 한다. 안 줘, 공동으로. 자, 그래서 뭐예요? 3번이 답이다. 자,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 한 거? 틀린 거 그랬어요. 자, 틀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정명의 회복에서 틀린 거 됐는데, 자, 보시면 일단 답으로 찾는 게 뭐라고? 하나는 뭐예요? 날짜 있느냐 없느냐. 그죠? 또 하나 뭐예요? 등기원인서 이거죠? 이걸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자, 보니까 거기 보세요.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벗어났구나, 그걸. 왜? 1번은 뭐예요? 의의를 얘기한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공동신청이라는 얘기고. 근데 거기 3번이 왜 답이냐면, 등기 권리자의 뭐예요? 포괄승계인 있죠? 포괄승계인도 그러니까 진정명의 이전 등기 가능하고. 거기 4번에 뭐예요? 원인 날짜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렇게 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재할 필요 없대. 그 다음에 5번에 토지거래하고 가서 제공을 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왜 토지거래하고 가서는 안 내요? 거래가 아니니까. 뭐가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진정명 회복은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래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넘기세요. 자, 25번 150페이지 25번 문제. 잘못된 거 그랬어요. 잘못된 거 그랬는데 아까 뭐 찾으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3번처럼 뭐예요? 등기 원인은 뭐 하는데? 기재하는데 뭘 쓰지 않는다고? 등기 원인 날짜는 기재하지 않는다. 써있죠? 그거 잘 보시고 그게 3번이 답이고. 그게 이제 답으로 안 나오면 거기에 뭐예요? 동그라미 5번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등기할 때는 판결 정보가 뭐가 된다? 출시돼요. 판결서가. 판결 정보니 등기 원인 정보가 된다 써있죠? 그거 보자니 그거. 자,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28번을 발표합니다. 28번을 그 수용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1번 뭐가 나오면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수용 나왔죠? 1번에 수용 동그라미. 수용 그다음에 뭐예요? 그 뒤로 가서 등기 권리자만 동그라미. 그 위에 쓰세요. 단독이라고. 누구만이 하는 거니까. 권리자만이 하는 거니까 의무자 없죠? 권리자만 하는 거니까 수용 얘기 나오면 뭐예요? 자, 거기 위에다가 단독, 수용은 단독이다. 아니면 뭐 촉탁이다. 권리자만 하는 거니까 촉탁이든가 단독 아니면 촉탁이다. 그 다음 2번 등기 원인 날짜는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뭐예요? 수용한 날 있죠? 보상금 다 주고 뭐예요? 수용한 날. 법이 정한 날, 수용한 날.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세요. 3번 동그라미 설명 보시면 그 직권말소한다 그랬죠? 자, 직권말소한다 출시돼. 직권말소한다. 그 직권말소한다 주셨는데 그 위로 이제 앞으로 가보세요. 직권말소하는데 자, 뭐는 제외된다고? 지역권하고 상속등기 제외하고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한다 그랬으니까 뭐가 빠져야 돼요? 지역권하고 상속등기 빠져야 되겠죠? 뭐 빠졌으니까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3번을 딱 보시고 애니 저당권 얘기해서 1순위 저당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뭐예요? 직권 말소한다 그러면 말소대장 아닌 거 뭐예요? 지역권하고 못 빼면 상속등기 빼면 뭐예요? 다 뭐 한다고? 말소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거기 말소되지 않는다고 줄치세요. 맨 뒤에 뭐라고? 말소되지 않는다. 그럼 말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지역권하고 상속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가압류가처분 나왔죠? 그거 틀린 말이다. 아니죠? 그거 생각해보세요. 토지를 수용할 때 공공사업을 해서 수용을 하죠? 아니 여기다 이렇게 대출이 땅, 평택 대출이 땅 수용하잖아. 여기다 뭘 짓기 위해서 여기다 미군부대 만들려고 수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소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여기다 미군부대 만들었는데 미군들이 밤에 보초 쓰고 있어. 어떤 놈이 하얀 파자마 바람으로 그 야밤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 미군들이 꼼짝마나 누구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가? 나 가처분권자다. 그 말이 돼야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국가 공공사업을 하는데 가처분이나 이런 거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돼. 수용은
경매가 아니야. 무슨 1순위 저당권 뭐예요. 전해돼 있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무조건 돈이 얼마를 들더라도 뭐 해줘야 되니까. 보상을 다 해야 된다니 보상을. 그래서 옛날에 그 대출이 땅 미군 부대 수용할 때 농민들이 3월달 돼갖고 뭐예요 이거 풍선에다가 벼씨를 뭐예요 심어갖고 날렸대니까 그 논에다가 왜 벼씨가 날아가서 뭐예요 몇 센치 이상 자라면 5cm 이상 자라면 그 농작물은 절대 그 보상 또 해줘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거기 밤새도록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 경찰관들이 뭐예요 그 봉에다 큰 막대기 있죠? 막대기다 위에다 뭘 꽂아갖고 지고 대검고 칼 꽂아갖고 뭐예요 풍선 날아가면 풍선 터시라고 밤새도록 그 저 보초수 그랬다니까 거기 그 얘기 지금. 자, 하여튼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웃는 만큼 꼭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나오면 수용 얘기 나오면 뭐예요 직권 말소되지 않는 거 나오면 뭐라고 지역권하고 뭐예요 상속등기 그 두 가지를 외운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래서 5번에 뭐예요 자 뭐는 말소되지 않는다고 지역권은 뭐예요 말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까지 외우자는 얘기. 넘기세요. 자 넘기셔갖고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수용이란 단어 나왔죠. 수용이란 단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는 거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써있죠. 수용 직권 말소 없는 거 답이 뭐예요? 뭐 찾으라 그랬어요? 아, 말소되지 않는 거 하면 뭐예요? 상속이겠지.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라니까. 그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시간 남으면 이제 따져봐. 왜? 거기 수용 개시는 2014년 4월이죠? 근데 뭐예요? 거기 2013년 2월 1일 상속 동그라미. 상속을 원인이죠? 그 상속 원인이면 2013년 2월 1일 날 뭐예요? 누가 돌아가신 거야,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신 날짜가 소유권 취득한 날짜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용 시기보다 먼저 됐잖아, 지금. 상속 등기가. 이거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시험장에 갔는데 이 유사 문제가 나왔어.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뭐예요? 날짜 따지고 있어, 이거. 유심히 보세요. 그 사람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절대 유심 쳐다보시고.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그게. 그 딱 항상 수용 나오고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그러면 답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뭐하고? 지역권하고 뭐예요? 상속등기 두 가지라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31번 상속등기 틀린 거랬어요. 자, 하나는 뭐예요? 단독이고 하나는 자기 지분 이익인데 거기에 자, 원인 날짜는 뭐예요? 상속인이 사망한 날짜고. 2번에 뭐예요? 상속등기 할 때 단독인데 등기표 정보 동그라미. 등기표 정보 제공하지 않아요, 이거. 제공하지 않죠? 단독이다. 근데 자, 3번은 뭐예요? 자기 지분만 동그라미. 자기 지분만 뭐예요? 없다. 자기가 없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근데 참고로 여기 보시면 4번에 뭐예요? 4번에 법이 정한 공동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 완료 후에도 다시 뭐예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 써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이제 사인이 국가기관 입장에서 볼 때 사인갑이라는 사람이 뭐 하시고 이거 사망하시면 이분의 재산에 대해서 누가 상속인이 뭐예요? 상속인이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협의 분할을 해서 뭐예요? 나눠 갖는 걸 이걸 뭐예요? 이걸 원칙으로 하겠다 아니게요. 그 사적 자체의 원리를 존중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뭐예요? 무슨 상속이 원칙이었어요? 장자 상속의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그 동생들은 뭐예요? 한 푼도 못 받아갖고. 그래서 인연 끊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뭘 끊고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 누구한테 다 뺏겨갖고 형이 다 가져가갖고 열받아서 뭐 안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도 뭐야 아직도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많아요. 상속등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니네 사적 자체 원리는 인정해 주는데 니네가 등기를 안 하니까 부동산 거래에 몰입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 부동산은 뭐야 이렇게 항상 사고 팔고 물을 해야 되니까 민법이 뭘 만들었다는 게 법정 상속분을 만들었다. 법정상속분. 그러면 이렇게 법정 상속분을 만들었으니까 협의가 안 되면 뭐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니까 법이 정한 상속분들을 해놔라는 게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니네들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뭐 한다면 이제 협의분할 하면 원칙이 협의분할 원칙이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죠. 법정 상속 한 대로. 나중에 고친다고 변경등기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원칙이니까 협의분할이 원칙이니까 처음부터 잘못 쓴 걸로 취급해서 나중에 무슨 등기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경정등기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뭐가 원칙이라고? 협의분할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153페이지 그 32번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상속에 관한 얘기다. 상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 써 있어요?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갑을병명으로 상속 등기가 격려됐죠? 근데 나중에 격려됐다고 동그라미. 상속 등기 이미 됐다는 얘기죠? 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 중 갑에게 그 상속세에 대한 전세를 취득해 하는 취지의 그 상속재산이 뭐예요? 협의분할, 동그라미 협의분할. 협의분할 했죠? 그러면 이제 뭐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게 뭐 한다고? 변경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이거? 경정등기한다.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협의분할이 원칙이니까 등기부에 잘못 썼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세요. 여러분, 이제 환매 특약 등기 나오는데, 환매 등기는 뭐 시험 문제 30년 동안 딱 몇 번 나왔다고?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다고? 한 번 나왔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이 환매 등기 전체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뭐예요? 부분적으로. 환매 등기는 대항력 때문에 한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이렇게. 자, 소유권 무전 등기,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뭐하고 이거? 부동산 이전하죠? 그러면, 자, 이전하고 이제 그 아래에 무슨 등기 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2-1번으로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한다. 이제 그 얘기는 특약 등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환매 등기라는 것은, 자, 이렇게 환매 등기는, 환매 특약 등기는 뭐와 같이 소유권 이전 플러스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하고 무슨 등기를? 환매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동시신청합니다, 동시단. 동시신청하는데 뭐예요? 신청서는 별개입니다. 신청서는 뭐예요? 별개로 낸다. 별개입니다.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서를 냈으니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 신청서에 요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신청서? 환매 등기 신청서를 내갖고 요 내용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참고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당연히 이 뒤에다 뭐예요? 자, 물론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률을 첨부합니다. 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뭐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의무자니까. 의무자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니까?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여기다 뭘 내라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인감률입니다. 그죠? 근데 이 환매 등기 신청서에는 자, 이게 지금 써있지 않는 상태예요. 두 가지를 내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의무자는 뭐예요? 이제 반대로 뭐예요? 매수자, 의리인 뭐예요? 의무자 되죠? 이 사람은 아직 등기부에 안 써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환매 등기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률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써있다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두 개를 등기하는 거지. 뭐하고?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 두 개를 내는 거니까. 이거 보고 무슨 등기 쓰고, 이전 등기 쓰고, 이거 보고 환매 등기 쓰니까. 이 환매 등기 신청서의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부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하고. 자, 그 다음에 환매 뭐예요? 특약 등기 하죠? 그럼 우리가 환매 등기 특색은 뭐냐면, 이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는 거예요. 재매매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니까, 자, 환매 기간이 5년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5년 동안 내가 뭐예요? 5억 6천에 팔았다, 5억 6천에 팔았다. 그거 기억하고 다녀요? 우리는 현실을 알아요. 왜? 1시간 전에 공부한 것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다가, 나중에 다툼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디에, 환매 등기할 때 뭘 쓰라는 얘기야, 이거. 매매 대금을 꼭 써야 된다니. 매매 대금, 그 환매 등기의 그 특색이 있다니.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뭐예요? 필요적 사항으로는, 자, 뭘 꼭 쓰라고? 환매, 매매 대금 있죠? 필요적 사항.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 있죠? 매매 비용. 이 매매 비용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써야 된다. 그런 얘기. 꼭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법을 통틀어서 임의적 사항, 그래서 절대 환매 기간, 5년 기간 있죠? 존속 기간, 이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건 절대 뭐예요? 필요적 계상이 아니야. 항상 임의적이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중 각종 권리의 필요적 계상으로 뭐예요? 연결이 바르지 못한 거,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런 게 나오니까 하여튼 환매 이게 나오게 되면 꼭 뭐라고 이거? 매매 대응과 매매 비용이 필요적 사항. 기간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무슨 등기하고? 부기 등기를 해요. 언제나. 부기 등기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전 등기 아니라 부기 등기 하죠? 물론 이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전 등기 할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2-1-1번 이게죠? 부기 등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환매 등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매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자, 누가 현재 소유권자 이 을이란 사람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이 가능해요. 3번 이전 등기 하죠? 병한테 이전 등기 했다니. 그러면 자, 누가
판매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 등기 해오는 거예요. 이렇게 4번 무슨 등기 해온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옵니다.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왜 판매권자가 갑이니까. 갑 앞으로 이전 등기 해오죠? 원인을 몰해서 판매를 원인해서. 그럼 얘가 권리자예요. 그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환매 특약, 약정 특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기등기 등기하지만이 대항력.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뭐라고? 특약, 약정, 부기등기 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겨요. 그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갑이라는 판매권자는 을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 을하고 계약을 맺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계약 맺지 않은 뭐예요? 이런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그게 뭐라고? 대항력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 제3자한테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나는 무슨 권리가 있다고? 도를 사고 권리가 있다고 뭐예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이 3자가 의무자가 되고 얘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하면 이 환매 등기는 도로 샀으니까 필요 없죠? 등기하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소 한다. 그죠? 그래서 이 환매 등기에 말소 등기하게 되면 자, 뭐가 중요하다? 직권말소가 중요해요. 직권말소. 이 직권말소는 뭐 한 다음에 한다고? 환매권의 실행으로. 환매권. 이렇게 환매권 실행으로 무슨 등기 마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직권 말소하는 것이고 공동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 말소는 뭐라고? 자, 기간이 지나갔어. 5년이 지나가도록 이전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누가? 을이 요구합니다. 가봐. 왜 5년이 지나가는데 등기 안 해가느냐? 공동 말소하자. 이런 공동의도 있지만 뭐가 중요하다? 직권 말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만 이해해주세요. 뭐 한다고? 동시 신청이고 별개로 신청서 내고 매매대행과 매매명을 꼭 써야 되고 기간은 임의적이고 언제나 뭐 한다고? 부기등기하고 직권말소하는 것은 환매권자가 뭐예요? 실행으로 행사를 해서 무슨 등기 해와야 된다고? 이전 등기 해야지만이 자 등기해야지만이 직권말소한다.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뭐예요? 신탁 등기하고는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신탁은 자 여러분 신탁 등기 얘기했을 때 신탁은 자 이 등기부상에 신청서가 한 장이에요. 뭐하고 뭐를 같이 하는 거 이거. 소유권 무전 등기 갑하고 이전 등기 할 때 이 조합원 갑이 조합장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요 하나의 순위번호에 금을 긋고 자 이전 등기하고 뭘 같이 하는 거 이거. 신탁죠? 등기 두 개를 같이 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원인은 신탁이고 신탁 등기할 때 뭘 내요 이거.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내요. 이 원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을 뭐예요? 자 부동산을 맡기는 거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한마디로 뭐예요? 그 신탁에 대한 뭐예요? 목적이나 재산 관리 방법이나 이런 걸 쓴 게 원부예요. 그러면 자 일단 뭐예요? 이것도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있는 등기와 뭐예요? 동시하라 그랬죠? 근데 자 동일서면합니다. 이 동일서면이니까 신청서가 한 장이라는 겁니다. 자 한 장이 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뭐예요? 이 수탁자죠? 누가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 항상 수탁자가 뭐 한다고 이거. 단독 신청이지. 공동이란 단어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항상 수탁자가 뭐 한다고? 단독 신청을 한다. 그 내용. 그 다음에 안 하면 누가 이제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의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대의를 할 때는 뭐예요? 반드시 동시에 이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등기 먼저 하고, 이전 등기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수 있다.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니, 대기적. 그 다음에, 만약에 수탁자가 수인이라면, 자, 이렇게 수탁자가 뭐라면? 수인이라면. 수인이죠? 자, 수탁자가 수인이라면, 자, 그 관계는 뭐예요? 공유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를 하라? 합의 관계를 하라. 합의 관계. 그 다음에,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게 만약에 뭐예요? 이 소유권이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어요. 고유재산이었다는 건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등기 아래에 뭐라고 이거? 좀 어려웠었어요, 작년에. 3번 뭐라고 이거?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수탁자, 고유재산, 뜻, 등기. 이렇게 목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 긋고 나서 요게 2번에 신탁 등기 있죠? 2번 뭐라고 이거? 신탁 등기 뭐라고? 말소. 이렇게 씁니다. 이걸 주등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수탁자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수탁자에 뭐예요? 고유재산이라고 단어 나오죠?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누구께 됐다는 얘기니까 수탁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넘어갔다는 이런 등기는 다 무슨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등기. 그러니까 아예 더 자신 없으면
신탁 등기 문제가 나와서 뭐예요? 부기 등기 얘기 나오면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신탁 등기는 뭐로 하는 거라고 주등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탁 등기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답으로 나오지 않으면 딸리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봅니다. 그래서 책은 보지 말고 문제지를 그냥 직접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154페이지 34번 문제 뭐라고? 환매 등기에 대해서 뭐한 거 틀린 거 돼서 1번에 뭐예요? 무슨 단어가 거기 환매기간 동그라미 환매기간은 뭐예요? 기록 없다. 반드시 기록하는 게 아니다. 왜? 임의적상이니까. 환매기간은 뭐라고? 임의적. 1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환매등기 특약 등기는 뭐예요?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 이를 부기한다. 부기 동그라미. 부기 등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권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를 한 경우에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동그라미. 권리취득했죠?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말소한다. 환매권의 행사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직권말소. 그 다음에 4번의 환매 등기는 매매 동그라미. 이전 등기 동그라미. 매매와 이전 등기 뭐라고? 매매 이전 등기와 동시한다. 환매 등기, 이전 등기 뭐예요? 동시. 그 다음에 그 기간은 몇 년이라고? 5년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틀린 거 있는데 거기 환매 등기할 때는 아직 뭐예요? 매수자가 의무자인데 등기부에 매수자가 안 써있으니까 등기필 정보와 인감료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첨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거기 동그라미 별개의 신청서. 신청서가 몇 장이라고? 2장입니다. 신청서 몇 장? 2장.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게 되면 기관이 도가 됐다는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죠. 지나가면 그것은 뭐예요? 공동 말소합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이전 등기해야지만 직권 말소고 기간이 지나가거나 뭐예요? 특약에 무효가 되면 뭐예요? 공동 말소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뭐는 꼭 써야 된다고? 대금과 매매 비용 동그라미. 대금과 매매 비용 동그라미하고 뭐한다? 반드시 기록한다. 그 다음에 5번에 환매특약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권리자가 되죠? 매수인이 뭐가 돼서? 의무자가 돼서 뭐예요? 공동이다. 1번이 답이고. 넘기세요. 거기 37번 문제 신탁 등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틀린 거 보시면 거기 1번에 뭐라고? 신탁 등기할 때는 해당 신탁에 의한 권리의 이전, 보전, 설정 등기와 함께 동그라미 한 건의 신청 정보 일괄. 한 건의 신청 정보. 신청서가 몇 장이다? 하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신탁 자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뭐예요? 위탁자가 단독이에요? 수탁자가 단독이에요? 수탁자가 단독을 합니다. 누가 단독을 한다고? 수탁자가 단독. 위탁자 X, 수탁자 쓰시고 단독 동그라미.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뭐예요? 이전 및 신탁이라고 쓰고 원인 날짜 이렇게 원인을 신탁 쓰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등기 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 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만 뭐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그죠? 그건 29조 5에서 등기를 뭐한다? 각하한다. 그죠? 물론 이전 등기만 신청하면 등기 받아요. 근데 뭐예요? 신탁 등기만 해오면 뭘 안 하니까 이전 등기를 안 하니까 뭐예요? 그건 뭐예요? 각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지금. 그다음 거기 동그라미 5번에 그러니까 그 각하 사유가 25조 2호 사건이 등기한 것이 아닌 경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5번 신탁 등기 신청할 경우에 일정 사항을 신탁 원부 작성에 의한 정보로서 제공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한 건의 신청 정보 일괄해서 신탁 등기하죠. 부동산이 여러 개. 근데 부동산이 토지도 있고 건물이 있고 부동산이 여러 개죠. 그러면 그 신탁 재산의 관리 방법이 서로 틀리니까 그 하나의 신탁 원부를 하나 쓰면 안 돼요. 그 각 부동산마다 뭘 쓰라고? 신탁 원부를 왜? 부동산의 관리 방법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별개로 별개로 뭘 작성한다? 부동산별로 신탁 원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자. 몇 번이? 2번은 뭐예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단독이에요. 수탁자가 단독이에요. 위탁자가 단독이에요. 수탁자가 단독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9번 문제는 옳은 거랬어요. 옳은 거. 옳은 거랬는데, 보면, 1번 수탁자가 수인 동그라미. 수탁자 수인 공유예요? 합의예요? 합의요. 수인일 때 뭐라고? 합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수익자가 수탁자를 뭐예요? 대위 동그라미. 수탁자를 대위라는 거죠? 대위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설정지와 동시 나오죠? 반드시 동시 할 필요는 없어요.
모일 때는 대인청을 그렇다 아니죠. 그게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자, 신탁에 의한 권리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예요? 하나예요? 하나다 아니에요. 별개 등기 동그라미. 별개 등기가 아니다 아니죠. X.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에 그게 맞는 말이죠? 자,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뭐예요? 단독 있다. 수탁자 단독 있다. 수탁자 단독 있다. 그죠? 항상 신탁 등기는 누구만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뭐예요? 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전한다는 게 그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건 뭐 등기가 안 된다. 물정주의에 반한다.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뭐예요? 수탁자 단독입니다. 그 다음 40번이 틀린 건 있죠?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1번에 수탁자가 단독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하나의 신청 정보고 근데 거기 이제 4번에 뭐라고? 신탁재산이 자 줄쳐보세요.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죠? 누게 됐다고? 수탁자권이 됐다는 거죠. 그럼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주등기를 한다 그랬죠? 주등기다.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신탁등기에 마초등기 신청이 있어서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뭐 할 때 대의를 하죠? 대의 나오면 대의가 가능한데 뭐예요? 뭐가 안 된다고? 굳이 꼭 뭐예요? 반드시 동시에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보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용익물권까지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보강하려면 다음 주 보강이죠? 보강하려면 조금만 반까지만 할 테니까. 보강하려면 야간하고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 용익물권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용익물권만 하겠습니다. 몇 장 안 되니까. 자, 요약지 보겠습니다. 그 지상권, 지유권, 전세권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용익물권은 민법을 배우니까 뭐 용익물권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절대 그 어렵게 문제가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먼저 뭐부터 머릿속에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일단 용익물권의 특색 뭐는 가능한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뭐는 가능하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등기할 수 있고 뭐는 안 되고 공유지분은 안 된다 그랬죠? 공유지분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뭐 안 된다? 중복 안 된다. 이게 특색입니다. 특색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권 나오면 요즘 시험 문제 특색이 그거라 그랬죠? 요게 기본적인 답인데 요게 만약에 뭐예요? 요게 답으로 잘 등장하지 않으면 자, 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자, 이 전세권 얘기했을 때 각종 권리의 필요적 해상 연결이 바르지 못하는 거 나오죠? 바르지 못하는 나오면 되면 뭐예요? 지상권에 만약에 뭐예요? 필요적 해상 나오게 되면 자, 뭘 꼭 써야 돼요? 목적과 범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이 지역권도 뭘 써야 돼요? 목적과 범위를 쓰고 이 지역권의 특성은 뭐가 있어요 또? 유역지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으니까? 승역지 있으니까.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에 하니까 뭐예요? 그 유역지 표시는 꼭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뭘 쓰고 전세금 왜 자,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세금을 꼭 써야 돼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이 써있는 것 같고 뭐예요? 경매신청 우선면제 봤어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는 전세권 등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다른 것은 설정 목적이에요. 설정 목적. 새로운 걸 창출해. 설정. 자, 지상권이면 땅 위에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수목이냐 인수냐 관방이냐 물 끌어들일 때 뭐 할 수 있어요? 관계수료 같은 것도 묻을 수 있죠. 관방대도 만들 수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설정 목적인데 이건 뭐예요? 대상상 목적인 범위예요. 뭐라 쓴다고? 목적인 범위라고 쓴다. 왜? 대상상 목적이 뭔데?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건물을 대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과 목적인 범위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뭐예요? 물론 이 지금 뭐예요? 이 지상권에 대해서는 최장기간이 없으니까 임의적 사항 얘기했을 때 자,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이 없으니까 뭐예요? 철탑 존속기간 한다. 불확정기간 있죠? 이 불확정기간이 가능하다. 이거 한번 받으셔야 돼요. 뭘 한다고? 철탑 뭐예요? 철탑 뭐로 한다고? 존속기간으로 한다. 이게 가능하다. 이 지상권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지료 한번 이해해 두시고 시험 문제 한번 임의적 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지료.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구분지상권 나오는데 이 구분지상권은 공유지분의 구분지상권이 돼야 안 돼요.
공유 지분의 구분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지상권이잖아. 구분지상권, 이 땅의 공중위하고 땅 아래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공유 지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근데, 멍하고 있다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구분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뭐예요? 될 것 같아, 느낌에.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마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지상권이니까. 우리나라 말은 앞단어가 중요해요? 뒷단어가 중요해요? 뒷단어가 지상권이 되니까. 안 된다니.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 유역지에서 이제 지역권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작년이 아니라 3년 전에. 자, 문제 나온 게 꼭 민법 문제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게 유역지죠? 이게 뭐라고? 이거 승역지.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뭐예요? 이 지역권은 소유권이나 소유권은 저당권의 저당 다른 권리의 목적이 돼요. 소유권의 저당권은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고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니까 뭐예요? 부기등이죠. 이 지역권만 뭐예요? 지역권은 남한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지역권만 따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저당권도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 저당권은 그러니까 지역권만 안 되니까 그 저당권은 다른 권리 어떤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당권 등기 아래에 등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권리지권이라고. 뭐라고? 권리지권 부기등기라고. 그러니까 뭐만 대상이 아니라고 지역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다른 건 다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하여튼 내가 배고프니까 뭐예요? 하여튼 정신이 없다. 대답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안 된다고 지역권만 안 된다는 지역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역지는 전부고 승역지는 뭐예요? 전부도 되고 일부 되죠? 근데 이제 민법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유역지의 소유권자 갑하고 승역지 소유권자 그랬죠? 그러면 이 승역지 등기부에 소유권자니까 주등기로 이렇게 주등기로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지역권 지역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죠? 자, 누가 유역지 소유권자가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승역지 소유권자가 의무자라는 거예요. 설정해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권자는 누구고 이거? 유역지 소유권자고. 근데 이 유역지에 A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있고 여기 승역지에 B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자. 그러면 자, 이 등기부에 이 등기부에 1번 승역지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 돼 있죠? 전세권 설정자 누구? B단이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자, 승역지의 전세권자는 지역권 설정 등기의 의무자가 될 수 없다. 틀린다니까. 왜? 이 지상권자하고 유역지 지상권자하고 승역지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 등기 아래 1-1번 전세권에 붙여져 있는 지역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 그죠?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등기법 문제 같아, 민법 문제 같아. 거의 민법 문제죠? 네,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 근데 그 인간 이거 한번 내고서 죽었는지 안 나는데 몰라 살아있을지도. 하도 세상에 어수선하니까 이해해두자. 누구도 가능하다고 소유권자가 아닌 자들도 뭐 할 수 있다고 지역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로 보자.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약상 여기는 인수지역권인 게 민법 특약에 의해서 인수지역권인 경우에 물 끓여들여갖고 어디에 먼저 쓰고 자 승역지에 먼저 다 이용하고 유역지로 가자 이런 특약 따라 하는 것이고 자 등기는 당연히 어디다 하는 것이고 이거 승역지 등기부 어디다 한다고 등기부 을구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가 나와? 전세권 나오죠? 전세권 몇 페이지에? 51페이지 전세권 나오죠? 뭘 쓰라 그랬어요, 이거? 전세금과 전세세금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도 존속기간이 있는데, 이 존속기간은 최장이 몇 년이에요? 최장 몇 년? 10년. 최단위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그렇죠? 최장 10년, 최단 1년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이용이니까 땅은 몇 년을 넘지 못해, 토지는. 10년 넘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양도금지 특약이라든가 금지 특약 자 이거 다 뭐라고 이거 임적사항이니까 그건 외울 거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자 물론 다 여기거는 이 용의물권의 특색은 전부도 있지만 모두 이거 일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그래서 범위는 전부일 수 있고 뭐라고 이거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일 땐 반드시 뭘 첨부해야 돼요. 도면 내라. 일부일 때 뭐 내라고 도면 내라. 이렇게 전부도 쓸 수 있고 일부 쓸 수 있는데 일부일 때 도면 제출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전부일 수 있고 뭐라고 일부일 수 있는데 일부일 때 뭘 내라고 이거 도면 내라 이렇게 보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맨 아래에 뭐예요? 그게 이제 25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나오죠? 줄 쳐놓으세요. 뭐라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뭐가 된 다음에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건 뭐예요? 만료되기 전에 만료된 후에 만료된 후다 이제 그렇게만 봐두죠.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전세권의 변경등기는 자 변경등기 나오죠? 근데 뭐하고 뭐가 나와 이거? 감액이라든가 증액 나오죠? 감액 증액 나오죠? 그러면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전세금을 감액할 때 변경등기 하는데 자 둘 중에 하나 외웁니다. 뭐라고 증액을 외우든지 뭘 외우든지 감액을 꼭 외우든지 둘 중에 하나 외워서 액자는 같으니까 이 증자 나오죠? 증자 동그라미 보이죠? 동그라미 뭐예요? 자 인감용 소유자 의무자 이렇게 외웁니다. 증자 나오면 인감용 소유자 의무자 증자 동그라미 인감용 소유자 의무자입니다. 근데 감액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권리자다.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외웁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뭐예요? 전세금을 증액했다. 채권액을 증액했다 나오죠? 그럼 항상 뭐예요? 동그라미 인감용 소유자 의무자. 항상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의무자, 설정자가 의무자다 이렇게 그리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증액했다 하게 되면 누가 의무자로 써 있어요? 설정권자, 소유권자 의무자죠? 자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 시험장 가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 맞추는 게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앞에서 배웠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소재불명이란 단어가 보이면 뭐가 보이면 소재불명이란 단어가 보이면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뭐하고 공시채고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판결? 권리를 제거하는 채권 판결. 이 채권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재불명, 공시채고, 채권 판결, 단독. 소재불명, 공시채고, 채권 판결, 단독. 절대 전세금 반환이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용익물권은 아까 이제 특색이니까. 자 그거 문제 풀고 끝냈습니다. 몇 페이지? 문제집 159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 용익물권 41번을 꼭 별표해 두시고 41번을 별표해 봅니다. 타당한 거랬죠? 그래서 1필 토지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 지상권 있다. 그게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 지상권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존속기간 치료 동그라미 임의적이다. 필요적이 아니라 뭐라고?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철탑 존속기간 동그라미 있다는 얘기죠. 불합정기간 있다. 철탑 존속기간 있다. 그 다음 5번 동일지상의 두 개 이상의 지상권이 중첩해서 성립하는 경우는 없다. 지상권 중복 안 된다 그랬죠? 여기 있어요. 자 42번에 뭐예요? 지상권에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뭐예요? 자 뭐라고? 지상권 설정 대상인 토지에 이미 완공된 건물 자 동그라미 자 토지 동그라미 그 위에 건물 동그라미 토지 위에 건물 지상권이 있다요. 왜? 이 지상권 용익물권의 특색은 꼭 전부 해야 돼요? 일부만 해도 되니까. 일부라고 하는 특색이 있어요. 일부. 그래서 땅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부분에 등기가 가능하니까 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다시 철탑 존속기간 있다 그랬죠? 철탑 존속기간 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3번에 지상권은 사용 목적에 따라 존속기간이 뭐하므로 사용하므로 설정 목적에 건물의 소유와 같이 추상적으로 하면 되죠. 왜? 그게 뭐예요? 그 건물 자체에 따라서 이게 석벽이냐 목조냐에 따라서 뭐가 틀리니까 기간이 틀리니까 단순히 건물 소유 이렇게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쓴다. 그 얘기야 지금. 추상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쓴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에 뭐예요? 존속기간 치료 나오죠? 존속기간 치료 약정 뭐예요? 등기한다. 약정 등기한다. 임의적 사항이다. 그 다음에 자 5번 먼저 설정된 지상권의 등기부상 존재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아직 그 등기가 뭐하지 않으면 이거 맞서지 않았다면 자 그 같은 부분의 지상권 등기 없다죠? 우리가 이거 무슨 효력?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43번에 구분지상권 얘기 나오죠? 옳지 않은 거 구분지상권 옳지 않은 거 나왔어요. 구분지상권은 뭐예요? 상하로 중복이니까 굳이 범위가 뭐예요? 구분지상권은 범위만 중복되자면 가능하다 했죠?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2번 자 구분지상권의 변경등기 이것도 변경등기죠? 그래서 이승판 있으면 부기등기 자 첨부하면 뭐예요? 부기등기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 근데 3번에 구분지상권을 등기할 경우 그 토지의 등기 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다른 권리자가 있을 때 당연히 뭐예요? 승낙도 첨부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겠죠.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뭐예요? 뭐 한다는 게 첨부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당연히 자 우리 구분시상권은 공중위하고 땅 밑에니까 우리 수평지적이니까 도면을 뭐 하지 않아도 돼 이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5번의 구분시상권은 뭐예요? 나무는 소유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무를 땅 밑에라든가 공중 위에 심을 수는 없으니까 나무는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그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거랬죠? 각종 등기의 필요사항이죠? 요새 추세도 이런 게 잘 나오니까 보라니까. 뭐라고? 용익물권의 목적과 범위는 모두가 아니라 모두 때문에 틀렸죠? 왜? 다른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목적 범위지만 그 전세권은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대상상 목적인 범위지 설정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지역권의 유역지 승역지. 저당권에 뭐라고? 채권액과 채무자. 4번 임차권 하면 차임 하나입니다. 아니면 차임 아니면 뭐예요? 범위도 임차권도 일부도 가능하니까 범위 나오니까. 근데 절대 뭐라고? 임차권에 임차보증금 들어가면 안 돼요. 임차보증금 임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등기할 때 채권과 같은 이전한다. 뜻 쓰고. 넘기세요. 자, 46번을 별표하겠습니다. 46번 별표 두시고.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보시면 그 1번에 뭐예요? 유역지는 전부해야 되고 승역지는 뭐라고? 전부 일부도 다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등기 2번의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승역지의 소유권자이지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누구도 될 수 있다?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등기권리자는 유역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되듯이 반대로 뭐예요? 지역권 등기의 의무자는 그 승역지 소유자, 지상권자 다 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유역지 표시하고 자 설정 목적과 범위 쓰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자 등기는 어디서 간다? 승역지 등기소다. 그 다음에 47번은 틀린 거랬죠? 틀린 거 보시면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할 때는 그 지역권의 설정 목적 쓰고. 그 다음에 2번 절대 뭐예요? 유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 자체는 없으니까 뭐하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에 따라가라. 네, 3번 지역권 등기는 뭐예요? 자, 승역지 소유자를 의무자, 유역지 소유가 권리자 되죠? 그 다음에 4번의 지역권 등기 시에 유역지 지역권은 등기관이 직권하는데 자, 어디에 이렇게 승역지 등기부에 이런 식으로 승역지 등기부에 이런 식으로 설정 등기해요. 이렇게 1번 지역권 무슨 등기? 지역권 뭐예요? 설정 등기를 하니까 이 유역지 이 유역지 등기부 일부의 1번에서 자 뭐라고? 유역지가 뭐예요? 지역권이다. 이런 등기를 한다. 그럼 뒤에 무슨 말이 없으면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공동으로 뭐예요? 계약 맺고 한 거고 설정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직권과 촉탁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직권을 한다는 게 유역지가 뭐라고? 지역권이다. 그 다음에 자 5번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자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아까 위에서 봤죠? 46번에 2번이 그러듯이 자 47번도 뭐예요? 5번이 된 것이다. 자 49번 문제는 별표합니다. 49번 문제 별표해 두시고 농지 전세권 없다. 농지 전세권 없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뭐 할 때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과 목적범위 반드시 써야 되겠죠? 반드시 기재하라.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이거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되죠? 자 소멸된 무효인 등기를 갖고 저당권 등기할 수 없다. 그렇죠?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없다. 자 4번 보시면 대지권 나온 다음에 건물만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있다 그랬으니까 건물만이라는 말이 빠졌으니까 대지권이라는 권리에 전세권을 할 수 없다.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자, 그 전세금이 증액했죠? 전세금이 증액했다는 이게 권리 변경이에요. 권리 변경은 뭐예요?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없으면 없는 거죠? 자, 이승판 없다, 승낙서 없다, 출시돼. 승낙 없으면 당연히 뭐예요? 부기 등기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주등기 한다 그랬죠? 이승판 없죠. 자, 넘기세요. 자, 50번 문제를 보시면 전세권에 관한 사항 중 뭐 한 것은 이거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보시면 1번에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를 동그라미 하고 이전 등기 앞에 뭐가 안 해요? 소유권이 아니죠? 당연히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전세금 동그라미, 전세권은 꼭 써야 되겠죠? 근데 3번이 틀렸다. 왜?
존속기간 동그라미. 존속기간은 반드시 기록하는 거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뭐예요? 공유지분 동그라미.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부동산 일부 전세권 등기 뭐예요? 자, 전세권 등기 일부는 가능하다 그래야 되겠죠? 일부 전세권 있다. 틀리고. 4번은 뭐예요? 공유지분 전세권 뭐예요? 자, 없다라고 해야 되고. 3번은 뭐예요? 반드시 때문에. 2번은 뭐라고? 뭘 써야 된다고? 전세권 기록해야죠, 반드시. 그게 맞는 얘기다. 답이 몇 번이라고? 2번입니다. 넘기세요. 자, 그게 작년 문제인데, 그게 작년 시험 문제. 자, 166페이지에 뭐에 관한 얘기? 53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해서 뭐 하지 않는 거? 타다하지 않는 거라서. 자, 거기 1번에 뭐예요?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이전 등기 동그라미. 모두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건 모두 부기 등기. 2번에 뭐예요? 2번에 지상권의 전세권에 대한 등기에는 지료 나오죠? 지상권과 전세권에 등기. 지료 동그라미. 지료는 뭐라고? 임의죠. 그 다음에 3번에 양자 모두 배타적 사용권이므로 동일 부동산에서 중보할 수 없고 그 신청은 뭐 한다고 이거? 각한다 그랬죠? 일단 그래서 53번은 2번이 답이고. 자,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하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모두 가능하다.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뭐 한다? 부기 등기하는 거니까 타당하지 못하는 게 2번이다. 그 다음에 54번 문제는 뭐예요? 말소 등기간에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자, 그 절대 뭐예요? 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의 승낙 갖고 단독 말소하는 건 없어요. 가등기만 뭐예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 있지만 다른 권리 못합니다. 네, 그런 건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자의 승낙서 갖고 단독을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당연히 뭐예요? 판결 갖고 단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권의 말소 등기는 공동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4번에 뭐예요? 4번에 소재불명하게 되면 뭐예요? 공시최고에 의한 채권 판결 단독이라 그랬죠?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의 말이 길은데, 자,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돌려달라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으니까 그 돈이 필요한 전세권자를 위해서 소유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뭐예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55번 틀린 거랬어요. 전세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는 뭐예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질이지만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권리 목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목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그다음에 자, 이번에 공유부동산에 전세권 등기할 때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당연히 의무자 되죠. 왜? 공유부동산이니까 전원 의무자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약정 동그라미. 원인은 뭐가 있다고? 약정이니까 임의적이죠? 이를 기록한다는 거죠. 자, 4번이 답인데 왜?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 동그라미.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 전세권의 일부 이전할 수가 없다니. 항상 뭐예요? 전세권이 뭐 하고 난 다음에 소멸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자, 원칙으로 하니까 전에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전세권의 반환 채권을 일부 양도하는 거니까 5번처럼 뭘 쓰고 양도 쓴다 그랬죠? 넘기세요. 자, 57번 문제. 자, 3문제 남았습니다. 57번 문제.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그랬죠? 자,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합의집은 없다. 옳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은 상속이 중요해요? 지상권 이전 등기가 중요해요? 이전 등기가 중요하대, 이전 등기가.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뭐라고? 부기 등기.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일부 있다. 지상권 일부 있다. 지상권 일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 승역지 전부 돼야 돼요? 일부도 돼요? 일부 된다는 점. 그게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됐으나 등기가 말세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자, 전세권이 소멸됐죠? 새로운 뭐예요? 전세권 등기를 할 수는 없다. 후등기 저지력. 동일범위. 후등기 저지력. 자, 그래서 뭐만 빼고 승역지 1번 빼고 몇 개? 4개 답이다. 4개. 그 다음 자, 58번 임의적 정보 내용에 해당하는 거 지상권에 뭐라고? 지료 1번 답이고 1번. 그죠? 자, 55번에 필요적 사항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잘 보세요. 1번 지상권 목적 범위.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뭐라고? 전세금과 범위. 자, 4번이 틀린 것 같다. 왜? 임차권 하면 뭐예요? 차임이니까. 뭐가 아니라고? 보증금이 아니라 뭐예요? 차임이에요, 차임. 그죠? 차임입니다. 보증금 아닙니다. 뭐라고? 차임. 임차권 꼴 하면 뭐예요?
차임입니다. 응? 배고프시겠다. 저도 배고픈데 뭐예요? 배고프시겠는데. 하여튼 13일 날입니다. 요번 다음 주 뭐예요? 자, 토요일 날 13일 토요일 날 보고합니다. 보고하니까 그때는 하여튼 그 2시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일찍 끝나는 게 오늘보다 늦게 끝나는구나. 하여튼 자 13일 날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꼭 오실 때 배고프시니까 뭐예요? 과자라도 꼭 거제라도 꼭 하나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서 드십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